안녕하세요. 아는 사건 궁금한 이야기 썰변 문필성 변호사입니다. 어이 브라더 하면 떠오르는 영화 바로 신세계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세계의 가장 큰 소재는 바로 함정수사였죠. 경찰은 폭력 조직의 경찰관들을 심어두고 내부 정보를 빼돌립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함정수사는 합법일까요? 아니면 불법일까요? 자, 오늘 썰변에서는 함정수사의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법승씨는 마약 판매상을 통해 불법 마약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했던가요? 결국 경찰에 붙잡힌 법승씨. 그러나 자신은 죄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데요. 알고 보니 경찰에 마약 제보를 했던 법승씨는 증거사건이 필요하다는 말에 실제로 마약을 구입한 뒤 이를 경찰에 제보했던 것입니다. 과연 법승씨는 유죄일까요? 아니면 무죄일까요? 먼저 첫 번째 함정수사란 통상적인 수사 방법으로는 범인을 체포하기 어려운 범죄를 수사할 경우에 수사기관이나 그 하수인이 신분을 속이고 범죄를 유도한 후에 그 실행을 기다려 범인을 체포하는 수사 방법입니다. 주로 마약범죄나 조직범죄, 도박범죄 등에 사용되는 수사기법입니다. 위에서도 소개했듯이 특히 잘 드러나지 않는 마약범죄는 함정수사가 많이 이용되는데요. 위에 소개한 사연은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함정수사에 뛰어든 피의자는 1심에서는 유죄,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두 번째, 함정수사는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함정수사는 이처럼 상황에 따라 합법이 될 수도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함정수사에는 기회 제공형과 범위 유발형이 있습니다.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는 범행 동기를 제공하는 수사, 예를 들어 마약을 파는 사람에게 마약을 살 것처럼 접근하는 것. 이 경우 범죄를 저지를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단순히 기회만 제공하기 때문에 대부분 합법적인 수사로 인정됩니다. 반면에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는 범행할 마음이 없는 사람을 유도하는 방법인데요. 앞에 법승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약을 구입할 마음이 없었으나 경찰이 사진을 요구해 마약을 구입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나 수사기관의 지시 없이 매매 행위를 한 부분은 이처럼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수사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요?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동성의 범죄자를 잡기 위해 연방수사국이 직접 아동음란 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미국은 아동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폭넓은 함정수사가 허용되는 편이고요. 네덜란드의 한 아동인권단체에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전 세계 성매수자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대방을 고의로 범죄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함정수사가 금지되어 왔는데요. 그러나 지난해 엠번방 사건을 계기로 함정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개정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한해 최초로 특례 조항이 입법화되었습니다. 네 번째, 개정된 함정수사 관련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요? 개정안에는 그루밍 행위와 성착취 범죄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저지하기 힘들거나 범인 체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함정수사를 허용합니다. 주요 내용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 행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범죄의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중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간은 3개월이 원칙이고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검사를 통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일단 수사를 개시하고 48시간 이내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다섯 번째, 함정수사 허용으로 인한 효과는 무엇일까요? 온라인 공간에도 경찰이 있다는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인 검거 가능성과 검거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익명성을 무기로 활동해온 온라인 범죄. 이제 그 익명의 누군가가 경찰일 수도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사건 궁금한 법 이야기 썰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썰변 문필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